1034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구간별 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다음 바로 함수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바로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은 그 그래프가 바로 증가 함수가 되든지 또는 전체로 감소 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바로 y 꼴 3x-1이라는 1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3이라면 x 꼴 3이라면 3을 조금 위에 여기 x쪽에 가깝게 적어 놓을게요. 3이라면 9-1이라서 바로 함수값이 얼마가 됐다? 8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3인 양수이므로 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바로 이렇게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이렇게 이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보다 작은 쪽에서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나요? 기울기가 마찬가지로 1인 직선이 되겠죠. 그런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증가 또는 감소함수가 되어야 되는데 오른쪽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왼쪽도 당연하게 기울기가 1이니까 증가는 하겠죠. 그런데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은 1대1 함수가 되면서 공역과 치역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그러면 공역이 바로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됐다는 말은 모든 실수 x값에 대해서 y값도 하나씩 대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치역도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실수 전체가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이 3,8, 즉 x 이퀄 3에서 두 그래프가 이렇게 따로 떨어지면 바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공역과 지역이 같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만 되어버리면 1대1 함수가 되어버리거든요.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은 바로 공역이 실수 전체니까 지역도 실수 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왼쪽도 3,8을 지나야 되므로 바로 그래프가 기울기가 1이니까 조금 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이 정도로 그릴까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지 바로 정의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 3을 대입하면 3 플러스 a가 되는데 그 값이 바로 y값 8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a는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의 바로 1차 함수는 y 꼴 x 플러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럴 때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의 15, 1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F 인버스에 바로 F 인버스 바로 11의 값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F 인버스 11의 값은 어떻게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K라고 둔다면 이 값 자체를 K라고 둔다면 FK가 바로 얼마가 되는 11이 되는 바로 K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말은 바로 y꼴 fx와 y꼴 11의 교점의 x좌표가 k가 되므로 y꼴 11은 y꼴 8보다는 조금 높은 곳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바로 x가 3보다 큰 쪽의 그래프 바로 3x-1이 뭐가 되는 11이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죠. 따라서 3x-1이 11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3x가 바로 12가 되어서 x가 4가 되죠. 그 4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k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의 x좌표가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k값이 4가 되므로
이 F 인버스 11의 값이 바로 4가 되어서 이제 F 인버스 바로 4의 값을 다시 한번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m이라고 이번엔 해볼까요? 그러면 역함수와 원함수의 대응 관계에 의해서 바로 x와 y를 자리 바꿔주면 fm이 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y 꼴 fx의 그래프와 y 꼴 4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m이 된다는 것이니까 y 꼴 4는 8보다는 아래에 있으니까 이 정도로 생각해 준다면 얘가 바로 y 꼴 4라는 그래프가 되어서 교점의 x좌표 여기가 바로 m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3보다 작은 쪽에 바로 이 바로 함수 x 플러스 5죠. x 플러스 5가 바로 뭐를 만족해주는 4를 만족해주는 x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 마이너스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m의 값을 갖는다. 즉, 이 m이 바로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바로 F 인버스 4의 값이 바로 M이므로 바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괜찮은 문제예요. 이런 형태 문제 내신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접합 지점이 바로 이어져야지만 바로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A 값을 찾는 것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35번입니다. 1차 함수의 역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A, B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1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함수를 구할 때 x와 y의 자리를 바꾸어서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 기울기는 서로 무슨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까? y 꼴 x 대칭이기 때문에 바로 역수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는 보자마자 2분의 1의 역수 바로 2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1차 함수의 바로 역함수는 서로 바로 기울기가 역수가 된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보면요. 이 fx를 잠시 y로 두고 y 꼴 2x 마이너스 6의 역함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x와 y를 자리를 바꾸어 준 다음에 y 꼴로 정리만 하면 2y는 x 플러스 6이 되어서 바로 y는 기울기가 보세요. 역수 형태가 이렇게 나오죠. 2분의 1로 나오고 y절편은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b 값이 바로 무엇이 된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 값은 2고 b 값은 3이 되니까 a-b의 값은 2에서 3을 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1차 함수의 역함수는 바로 기울기가 역수 관계이라는 것 다시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구함수 f와 g가 모두 다 바로 1차 함수예요. 그런데 그 1차 함수를 역함수 취해도 1차 함수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럴 때 그 1차 함수끼리의 역함수의 합성함수에 대한 이 hx의 역함수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h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g 합성했으니까 fx를 바로 x의 g의 x 자리에 여기에 바로 이 fx를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 여기에 x 자리에 2x 플러스 8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이 바로
hx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럴 때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hx를 잠시 y로 두고요. x와 y를 자리 바꾸면 x는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11이 되고 2y가 바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1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y는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x에 마이너스 2분의 1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바로 이 y가 바로 뭐가 된다? h 인버스 x, 바로 h의 역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합성 함수를 이용해서 hx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역함수, 1차 함수의 역함수니까 간단하게 처리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바로 1대1 대응 의미로 역함수도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37번입니다. 자, fx가 ax-1인데요. a는 0이 아닙니다. 즉, 이 fx는 바로 기울기가 0이 아니니까 1차 함수가 되겠네요. 이 함수의 역함수가 f 인버스 x라고 할 때,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게 되는 바로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러면 fx를 잠시 y 꼴 ax-1로 둔다면, 자,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와 y의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자, 그러면 y꼴로 정리하면 ay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y는 어떻게 a분의 1x가 되고 a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무엇이다? fx의 바로 역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함수인 이 f ax-1과 역함수인 이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1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x의 계수인 바로 기울기 a는 a분의 1이 같아야 되고 상수항 바로 y절편은 y절편끼리 같아지면 되겠죠. 이 두 개, 즉 항의 항마다 바로 개수를 비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a 제곱이 1이 나오고요.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a는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두 개의 바로 공통 부분인 바로 a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왜 마이너스 1인지를 우리가 수식으로도 한번 증명해 봤는데, 자, 기하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자, y꼴 x 대칭이 바로 서로의 역함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는 것은 y꼴 x 대칭을 해도 원래 함수와 같다는 거죠. 그 말인즉 바로 무엇이 된다? 이 y꼴 x의 바로 수직인 직선은 이렇게 수직인 직선은 y꼴 x 대칭을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포개어지겠죠. 따라서 y꼴 x의 기울기가 1이므로 이 역함수의 그래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x일 때는,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바로 그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선에서만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저 감소함수일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감소함수잖아요.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바로 마이너스 1일 때만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가 같다는 것입니다. 자,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볼까요? 역함수를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되어서 이항을 하면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니까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가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기울기가 무엇이다? 마이너스 1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1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기울기가 역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즉,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만이 바로 뭐다? y 이퀄 x에 대칭하면 자기 자신이 역함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누구일까요?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바로 이 y 이퀄 x의 바로 역함수, 자기 자신 y 이퀄 x가 되겠죠. y 이퀄 x의 역함수는 y 이퀄 x가 되어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역함수와 자기 자신이 같은 것은 y 이퀄 x 하나밖에 없고 기울기가 음수일 때의 바로 역함수가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은 기울기만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 자, 이 y절편은 어떤 것이 되어도 되니까 선생님이 여기에 C라고 적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안다면 바로 이 상수 A는 바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y절편이 있기 때문에 y 이퀄 x는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같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편 38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하여 자, 다음 합성함수죠. 그 합성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y 꼴 fx의 역함수 그래프의 x절편, y절편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들 먼저 2x-1을 t로 두어서 fx를 먼저 구한 다음에 바로 역함수를 구하면 되겠나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풀이집처럼 fx를 먼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x-1을 t로 두면 되겠죠. 그러면 x는 조금만 암산한다면 2분의 t 플러스 1로 놓을 수가 있나요? 따라서 이 식은 바로 FT는 바로 4배의 x니까 이 x를 4배 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적어볼까요? 4배의 2분의 t 플러스 1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와 4를 약분하면 FT가 바로 무엇이 된다? 2T에 자, 2배 해줘야 되죠? 2 플러스 3이 되어서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fx는 2x 플러스 5로 놓을 수가 있겠죠. t만 x로 바꾸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놈이 fx니까 이것의 역함수를 생각할 때 역함수는 여러분들 이 식을 y로 놓고 x와 y의 자리를 바꾸어 주면 되죠. 그러면 2y는 x-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y는 무엇이 됩니까?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절편은 y에 0을 넣으면 되겠죠. y에 0을 넣으면 0이 되기 위해서 x가 5가 되면 되니까 x절편은 바로 얼마가 된다? 5가 될 것이고 y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x에 0을 대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니까 이 절편의 합은 2분의 10과 마이너스 2분의 5의 합이니까 2분의 5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요, 여러분들, 이 지금 원래 함수 fx를 찾아 놓은 다음에 역함수를 구해서 x절편과 y절편을 찾았는데, 자, 우리가 이 원래 함수에서 바로 x절편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x절편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y를 0으로 놨을 때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5죠. 따라서 x절편의 좌표는 x절편이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니까 y좌표는 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y절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y절편은 x에 0을 넣었을 때 y가 5니까 y절편은 0,5가 되겠죠. y절편의 좌표는 0,5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선을 y꼴 x 대칭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역함수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의 바로 무엇은 x절편의 좌표와 y절편의 좌표를 구할 때는 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x절편을 y꼴 x 대칭을 하면 0,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어서 y꼴 x 대칭은 x좌표와 y좌표를 바꾸어 주는 거죠. 따라서 원래 함수의 x절편이 역함수에는 y절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함수의 y절편은 y꼴 x 대칭해주면 x좌표와 y좌표를 바꾸어 주니까 x절편의 좌표가 5,0이 되는 거예요. 서로 x절편과 y절편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x절편과 y절편이 서로 바뀌니까 바로 원래 함수에서 x절편과 x절편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와 y절편 5를 더한 2분의 5로 여기서 끝내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바로 원래 함수의 x절편은 y꼴 x 대칭하면 y절편이 될 것이고 원래 함수의 y절편은 y꼴 x 대칭하면 x절편이 되니까 그 두 개의 합을 구하는 말은 바로 원래 함수의 x절편, y절편의 합을 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풀이는요. 두 번째 풀이는 자, 역함수 그래프의 x절편, y절편이니까 이식 f의 2x-1이 바로 4x 플러스 3이니까 자, 원함수와 역함수는 x와 y 값의 위치를 이렇게 뭐하면 바꾸어 주면 바로 무엇이 된다? 원함수와 역함수의 관계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어 놓은 다음에 이 자체를 우리가 무엇으로? 바로 t로 치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4x 플러스 3을 t로 치환하니까 4x는 t-3이 되어서 x는 4분의 t-3으로 바꿀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f 인버스 t는 두 배의 자, x를 4분의 t-3으로 바꾸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치환을 했으니까. 따라서 2와 4가 약분이 되어서 f 인버스 t는 나비 넥타이를 해보면 2분의 1t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t만 무엇으로 x만 바꿔주면 f 인버스 x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로 역함수를 어떻게 동일하게 찾아낼 수 있는 거. 이렇게 여기서 이제 x절편, y절편 구하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합성함수가 되어 있다고 해도 역함수를 즉 원함수와 역함수의 관계, 즉 x좌표와 y좌표를 바꾸면 원함수와 역함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편 39번입니다. F와 G가 모두 다 1차 함수일 때, 자, 다음 합성 함수를 만족시켜주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러 합니다. 자, 합성 함수의 값이 1이잖아요. 자, 이 표현은, 자, 껍데기 함수가 바로 F의 역함수이면서 그 껍데기 함수의 바로 정의역이 GA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이를 만족해주는 A 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1038번에서 풀었듯이 역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원함수와의 대응 관계를 생각하면 바로 x와 y의 위치를 바꾸어주면 바로 이 역함수를 원함수로 바꾸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F1은 얼마입니까? 3-2니까 1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GA가 1이 되는 A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GA는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A-1이 바로 1이 되는 A 값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40번입니다. 자, F 합성 G의 역함수의 1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그림상으로 봤더니 F도 바로 1대1 대응이고 G도 어떻습니까? 1대1 대응이네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자, F에 바로 이 알맹이 함수가 F 인버스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 알맹이 함수의 바로 뭐다? 함수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그림상으로 F 인버스니까 굳이 이렇게 K로 둬도 되겠지만 역함수는 바로 이 G 함수의 역으로 가는 이 형태니까 정의역이 여기고 왼쪽에 있는 거고 그 바로 공역이 여기 있는 거죠. 따라서 1이 대응되는 것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K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F2의 값을 찾아주면 되고 F1은 바로 F 함수는 이 왼쪽에 있는 거니까 2가 화살을 쏘는 걸 찾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 함수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그냥 이 벤 다이그램의 대응 관계만 보고도 쉽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1041번입니다. fx와 gx가 모두 다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났는데 다음 식에 만족할 때 이 gx의 바로 상수 a 기울기 값을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f2의 값을 알 수가 있죠. f2는요, x자리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F2의 값은 바로 7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G 인버스 바로 7의 값을 알아내야 되겠죠. 이 형태가 G 인버스의 7의 값. 그러면 G 인버스의 바로 7의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 그 값을 K로 둔다면 바로 GK가 7이 되는 K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그 K값을 찾으면 주면 되니까 GK는 AK 플러스 4로 표현하고 얘가 7이 되니까 바로 AK가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K값은 바로 A분의 3이 되어야 된다. 즉, 여기에서 1차 함수라는 말은 없지만 바로 이 A 값이 바로 무엇일 때? 0이 아닐 때 바로 A분의 3이 K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바로 A분의 3이니까 이 전체 요값이 A분의 3이니까 바로 F의 A분의 3의 값이 바로 얼마가 되는 5가 되는 바로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A분의 3을 대입하면 A분의 3을 2배 하니까 A분의 6에다가 3을 더한 게 5가 되고 그러므로 A분의 6이 얼마가 되어서 2가 되어서 A 값은 바로 얼마다? 3이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조금 불편했잖아요. 그죠? 여기가. A가 0이 돼버리면 0과 K를 곱해가 3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A는 0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보지 말고요. 자, 최종 껍데기 함수가 바로 무엇입니까? F죠. 이 F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G 인버스 합성 F에 2가
요게 있는 거잖아요. 요 값이 바로 뭐다? 5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fx가 5가 되는 x값을 먼저 찾아주면 바로 2x는 2가 되어서 x가 1이죠. 그 말은 요 네모 값이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값을 찾아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F1이 5가 되는 거. 그래서 G 인버스의 바로 F2가 바로 1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F1은 또다시 찾아볼 수가 있죠. 바로 7이라는 것을 알아두었잖아요. 그래서 G 인버스 7이 바로 1이 되는 걸 찾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역함수를 원함수로 돌려버리면 G1이 7이 되어서 G1은 A 플러스 4가 되니까 A 플러스 4는 7이 되므로 A 값은 3이 된다. 자, 이렇게 푸는 것이 더 여러분들 조금 편하게 풀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 바로 2에 가까운 F2부터 처리하는 습관이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는 거고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여서 이 마지막 껍데기 함수로 기준으로 본다면 이 할매기 함수 자체가 1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조금 더 깔끔한 풀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어떻게 풀든 A 값은 3은 나오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